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새벽마다 밥을 짓고 아플 때는 밤새 곁을 지켰죠.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 앞에서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게 선희가 10년 시집살이 끝에 가진 전부였다. 가방 안에는 낡은 스웨터 2벌, 속옷 몇 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선희는 24살이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활짝 웃고 있는 그 얼굴은 지금의 선희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환했다. 선희는 가방을 싸면서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버릴까 하고 잠깐 생각했다. 그러다 결국 가방 맨 아래에 조용히 눌러 넣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시댁 대문을 나서면서 선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녹아든 그 집을 한 번이라도 다시 쳐다봤다가는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선희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큰 길로 나오면서야 선희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길고 아주 길고 느린 숨이었다. 선희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건 25살 봄이었다. 연애 기간 내내 자상하고 말 잘 들어주던 재아가 결혼식 다음 날부터 달라진다는 걸 선희는 너무 늦게 알았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었는지도 몰랐다. 그저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뿐이었다. 재아의 어머니는 첫날부터 선희를 며느리라는 이름의 도구로 대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차려야 했고 명절이면 사흘 전부터 전을 부쳤다. 시아버지의 입맛을 맞추는 것도 시누이의 빨래를 개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선희의 몫이었다. 처음 1년은 참았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2년은 기다렸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싶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살았다.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재아는 선희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뭔가를 핀잔 주는 자리에서 재아는 늘 시선을 피하거나 자리를 피했다. 어머니도 다 우리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라는 말은 재아가 선희에게 건넨 가장 긴 위로였다. 선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선희는 잠깐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아들 준이었다. 작고 붉고 온기 가득한 그 생명이 선희의 팔 안에 안겼을 때 선희는 생전 처음 느끼는 종류의 울음을 울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준이 자라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아이 교육도 훈육도 시어머니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선희는 자신의 아이를 앞에 두고서도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그러다 올해 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선희는 그날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화요일 오후였다.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지며 말했다. 엄마, 나 배고파. 뭐 없어? 선희는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그날따라 장을 보러 가지 못한 날이었다. 시어머니 병원 검진을 대신 다녀오고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 약도 타오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 준비를 하다 보니 눈이 빙글빙글 돌 것 같았다. 잠깐만 금방 해줄게.
그런데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이 집 며느리가 냉장고를 이렇게 비워놓으면 어떡해. 준이가 배고프다는데 뭘 먹이려고.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끊기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재아에게 말했다. 나 이제 못하겠어. 재아는 TV를 보다 고개를 돌렸다. 뭘? 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10년 동안 한 말이야. 재아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선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황함도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다. 다만 귀찮음이 있었다. 그 귀찮은 눈빛을 보는 순간 선희는 자신이 이 집에서 해야 할 모든 말을 이미 다 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흘 뒤 선희는 가방을 쌌다. 정우의 카페는 시내 골목 안에 있었다. 카페 봄날이라는 간판이 작고 아담하게 달린 그 가게를 선희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외출을 막은 건 아니었다. 그냥 갈 시간이 없었다. 아니, 가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는지도 몰랐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선희를 감쌌다. 정우는 카운터 뒤에서 컵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다. 선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카운터 밖으로 걸어 나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희의 손을 잡았다. 선희는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렸는지 알았다. 왔어. 정우가 말했다. 물음표도 느낌표도 없는 목소리였다. 그냥 왔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정우와 선희는 대학 동창이었다. 둘 다 조리학과를 나왔고 졸업 후 선희는 식품회사에 취직했다가 재아를 만나 결혼했다. 정우는 몇 번의 도전 끝에 카페를 열었다. 선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자주 연락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다. 그것도 선희 쪽에서 멀어진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시집간 여자가 옛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면 보기 좋지 않다고 했던 말. 한마디가 소리 없이 선희를 가둔 것이었다. 정우는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 선희를 앉히고 따뜻한 라테를 내왔다. 그리고 선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한참 만에 정우가 입을 열었다. 이제 남의 집 며느리로 살지 말고 당신 인생을 살아. 선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목구멍을 틀어막는 것을 느꼈다. 참으려고 했다. 이미 충분히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서. 그런데 정우가 덧붙였다. 여기서 이래. 당분간. 그냥 뭐라도 하면서 숨 좀 쉬어. 그 말에 선희는 참지 못했다. 1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그날 밤 카페 봄날의 작은 구석 테이블 위에 쏟아졌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희 옆에 앉아 있었다. 휴지를 내밀거나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냥 함께 있어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다. 다음 날부터 선희는 카페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설거지였다. 그 다음은 재료 손질. 정우의 카페는 커피와 함께 간단한 브런치를 팔았는데 선희가 주방에 들어오면서 메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선희는 남은 재료로 작은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카운터에 올려두었다. 깻잎 장아찌, 멸치볶음, 달걀장.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정우가 맛을 보고는 손님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이거 파나요?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요. 이 반찬 어디서 사요? 정우가 웃으며 선희를 가리켰다. 저 사람이 만들었어요. 선희는 그 순간 오래된 감각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칭찬을 들을 때 느끼는 따뜻한 감각.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 오는 보람. 10년 동안 밥을 지어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상하게도 이 작은 카페 주방에서는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여기서는 선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카페 봄날을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 선희의 반찬 이야기가 돌았다. 정우가 작은 메모지에 오늘의 반찬이라고 써서 칠판에 붙이기 시작했고 그걸 보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들러 반찬 하나 사가고 퇴근길에 들러 도시락 밑반찬을 챙겨가는 패턴이 생겨났다. 어떤 손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멸치볶음과 깻잎 장아찌를 함께 샀다. 선희는 메뉴를 조금씩 늘렸다. 제철 나물 무침, 두부조림, 소고기 장조림, 연근조림. 오래전 조리학과 시절 배웠던 것들이 하나씩 기억 속에서 걸어 나왔다. 손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다. 레시피를 찾을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너 진짜 재능 있어. 정우가 하루는 주방에서 선희 옆에 서서 말했다. 뭔 소리야, 그냥 오래 했던 거지. 아니, 오래 한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있는 거야.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정우의 말을 되새겼다. 내 것, 내가 가진 것.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늘 가족의 것, 시댁의 것, 재아의 것을 위해 움직였다. 선희 자신의 것이 뭔지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날부터 선희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작은 노트에 레시피를 적고 손님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어떤 메뉴가 언제 잘 나가는지 써두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선희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행위였다. 정우가 먼저 말했다. 도시락 가게 차려봐. 선희는 놀랐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이었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혼자 어떻게 하냐는 두려움이 먼저였다. 내가 도울게. 가게 자리도 알아봐 줄게. 이 골목 옆에 작은 빈 가게 있어. 임대료도 세지 않아. 선희는 오래 망설였다. 그 망설임 속에는 10년 동안 쌓인 두려움이 있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준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12살짜리 아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선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준이는 아빠 집에 있으면서도 엄마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선희는 잘 살아야 했다. 힘없이 주저앉은 엄마가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나가는
엄마를 보여줘야 했다. 선희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가게 한번 보러 가자. 가게 이름은 선인의 도시락으로 했다. 거창하지 않게 그냥 선인의. 누구든 이름만 봐도 어떤 가게인지 알 수 있게. 준비 기간 한 달 동안 선희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했다. 메뉴를 짜고 그릇을 고르고 간판을 의뢰하고 공급처를 알아보고 정우가 곁에서 도움을 줬지만 결정은 언제나 선희가 내렸다. 처음에는 결정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렸다. 그런데 하나씩 결정이 쌓일수록 손 떨림이 줄어들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오픈 전날 밤 선희는 혼자 가게에 남았다. 불을 켜고 주방을 다시 한번 닦고 내일 쓸 재료를 정리했다. 그리고 조용히 서서 가게를 둘러보았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비싼 장비도 없었다. 그러나 구석구석 선희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선희가 고른 앞치마가 걸려 있고 선희가 직접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여기는 선희의 가게였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날 밤 선희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었다. 오픈 첫날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카페 봄날 단골들이 소문을 퍼뜨렸고 동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찾아왔다. 준비한 도시락이 2시간도 안 되어 동났다. 선희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면서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땀이 흐르고 손이 바쁘고 다리가 아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아니, 힘들었다. 그러나 그 힘듦이 달랐다. 이건 내가 선택한 힘듦이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면서 선희는 조용히 앉아 그날의 매출을 적었다. 숫자가 작아도 괜찮았다. 오늘 이 숫자는 선희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재하였다.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재하는 문 앞에 서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낯선 눈빛이었다. 당황한 것인지 놀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돌아와줘. 한참 만에 재하가 말했다. 선희는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느꼈다. 10년의 시간 앞에 한 문장. 미안하다는 말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돌아와줘. 예전의 선이었다면 흔들렸을 것이다. 준이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선희는 달랐다. 선희는 미소 지었다.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재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비해 온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희의 목소리에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것들이 전부 사라진 것 같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재하는 돌아갔다. 문이 닫혔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골목 위로 가게 불빛이 번졌다. 가늘고 따뜻한 빛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 아래에 부드럽게 깔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선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쫓겨난 게 아니었다. 내쫓긴 것도 버려진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선희는 10년 만에 비로소 자신의 인생으로 걸어 나온 것이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친구의 손을 잡고 주방에서 다시 땀을 흘리며 그 모든 것이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불빛 아래 선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단단했다. 처음으로 선희는 자신의 그림자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선희는 도시락 가게 옆 작은 벽에 액자 하나를 걸었다. 액자 안에는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24살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활짝 웃는 선희. 손님들이 가끔 물었다. 누구예요?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요. 오래전 저.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언제나 아무도 모르는 한 문장이 더 있었다. 지금도 저예요. 이제야 진짜로. 10년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쫓겨난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당신이라면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새 삶을 선택하겠습니까?